건물에다가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얀색 건물에다가 파란 지붕 아생화 천국이더라고요. 또 여기가 아주 일몰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크로트리 오브 세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박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거기서 뭐 금덩어리라도 몇 개 주웠습니까? 수세식 화장실 단도입니다. 이게 3,600년 전, 30년 전이나 30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42명의 노자비들이 노를 젓는 배. 3,600년 전의 집입니다만 여기가 아마 안주인의 침실이었. 모든 벽면을 이렇게 전부 그 프레스코아로 장식을 했어요. 자, 목걸이 몇 개 했나요? 보란 듯이 앞가슴을 당당하게 어깨를 딱 벌렸지요. 저 제비가 지저귀는 말소리가 다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전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명의 수준, 예술적 창조성, 저는 여기에 완전히 제 영혼을 뺏겼거든요. 금덩어리 몇 개 준 건 이상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2학기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의 강의를 제가 지난 학기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아테네의 망국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아테네의 번영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강의의 시작을 이곳 산토리니에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은 산토리니 대박 사건입니다. 제가 요즘 30년 넘게 국세청에서 일했다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리스 아테네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생뚱맞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공직 생활을 마치고 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번 인류 문명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한번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해서 뭐 한꺼번에 전체를 다 여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 대해서도 좀 이것저것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는 이제 스페인, 뭐 15, 16세기에는 스페인이 세계 리딩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이탈리를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이 바로 그리스였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집트를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던 차에 그리스 문화 탐방이라는 여행사 상품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해초 여행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제가 그 한때 그 마라톤을 좀 했었거든요. 좀 힘도 들고 그러던 차에 누가 고산 등반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높은 산들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등산하는 걸 좀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정상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체력은 안 되고요. 많이 올라가면 한 5,000, 5, 600m 정도 올라가는 게 이제 고작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초 여행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 트레킹하고 고산 등반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또 여행 상품이 아주 알차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석채한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아주 그 분야에 소신도 있고 그래서 그 해 트레킹하고 또 고산 등반에 관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본인도 아마 사업으로 꽤 성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돈벌이는 안 들였더라도 정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여행 상품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 문화탐방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이제 그리스 전 지역 문화적 유산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문화탐방은 돈 되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유명 관광지라는 것이 음식값, 호텔값 뭐 비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 탐방하려고 그러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가이드를 또 붙여야 되잖아요. 또 현지에서 문화 당국에서 자격증 있는 가이드도 붙여야 되고 또 한국말 하는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 또 여행 주선하는 사람도 하나 따라가야 되고 뭐 한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 건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행 비용을 뭐 무작정 올릴 수도 적자보기 일수인데도 그 석채한 사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여행을 하게 됐던 건데요.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여행 코스가 바로 여기 산토리니였어요. 근데 저는 산토리니에는 크게 뭐 관심이 없었거든요. 여기 뭐 문화적 유산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관광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단체 관광이니까 저도 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가기는 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산토리니가 정말 독특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찍은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산토리니의 모습인데요. 그 하얀색 건물에다가 파란 지붕을 해가지고 여기에 바다 색깔, 하늘 색깔하고 어울려가지고 독특한 풍광을 자아내는데요. 네, 요건 이제 그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이렇게 절벽 위에다가 이게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광 지역으로 발전을 시켰더라고요. 뭐 이제 호텔의 모습입니다만 뭐 제가 갔을 땐 추워 가지고 이거 수영장에서 수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바다를 착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그러면 정말 멋진 그런 관광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또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아주 그 야생화 천국이더라고요. 온 들판을 다 야생화로 덮었는데 그것도 참 멋있는 풍경이었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젊은 분들이 뭐 신혼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곳이었는데, 예, 또 여기가 이 아주 일몰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이 저녁 노을이 아주 정말 멋있다고 그래서, 제가 갔던 날은 노을이 아주 멋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멋있는 사진 몇 장 찍고 또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와인 한잔 하는 것도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이제 그 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 첫날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벼운 주제를 택한 것이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토리니라는 섬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마한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인데요. 크기는 우리나라 울릉도보다 조금 큰 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화산섬입니다. 이제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제 그 분화구이고요. 그 분화구 가운데에도 이렇게 다시 또 화산이 분출돼 가지고 또 다른 섬이 생긴 이런 모습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유원전 155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600년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대규모 화산 폭발을 한 5개 정도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이 화산 폭발의 규모는 소위 그 분출량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 량이 28 내지 41 세제곱킬로미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로 그려봤는데요. 한 변이 4km, 한 변이 3km인 것이 3km, 한 3,000m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화산재와 어떤 용암, 뭐 포쇄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줄이 됐던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 3,000m급, 그러니까 백두산 규모의 화산이 하나 그래서 날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이 화산 분출로 인해서 이집트에까지 화산재가 날아가서 엄청나게 쌓이고 또 특히 중국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상나라 때라고 그러는데요. 그 상나라에서 요 시기에 7월 달까지 서리가 내렸다. 그러니까 이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가지고 지구 기온이 전체가 극강하여서 지구 전체가 거의 이제 겨울 같은 한 2년을 보냈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제 그런 화산 분출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도가 확박해가지고 한쪽이 날아간 거죠. 요것이 이제 그 제가 말하는 대박 사건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가 요 가운데에 있는 섬 보이죠? 요 섬을 한 바퀴 이렇게 그 유람선을 타고 돌면서 여기서 이제 선상에서 와인 파티도 좀 하고 지중해 크루스도 한번 하고 화산에는 지금도 유황가스가 분출된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정말 색다른 풍광 음미를 하고 이제 그럴 예정이었는데 지중해 돌풍이 아주 유명해요. 이날 마침 또 돌풍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대체 일정을 여행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 바로 이런 거를 한 장 들려주더라고요. 여기 12유로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2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거기 보면 아크로티리 오브 테라라고 되어 있죠. 테라가 바로 이 산토리니 섬의 본래 그리스 이름입니다. 거기에 아크로티리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3600년 전 얘기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입장권을 주어서 다들 실망해서 이제 시큰둥 해가지고 달리면 할 일도 없고 이걸 이제 구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대박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장면이죠. 그 대박 사건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뭐 금덩어리라도 몇 개 주셨습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금덩어리를 주신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금덩어리 몇 개 주신 것 몇 갑절의 대박이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현지 전문 관광 가이드가 태블릿 PC에다가 여러 영상들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뭔가 하면은요, 요런 겁니다. 수세식 화장실 단도입니다. 여러분, 푸세식이 아니고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요거 보실까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멀리 있는 장면을 찍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3600년 전, 30년 전이나 30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3600년 전에 있었던 수세식 화장실의 실물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제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일종의 뭐 전율 같은 거라고. 이야, 어떻게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인가? 3600년 전이면 그 당시에 정말 미개했던 사람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그래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장치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인간의 문명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말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레스코로 벽에다가 이제 그려놓은 장면인데요. 아크로틸이라는 마을 장면입니다. 아마 이게 무슨 축제나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2층 집 지붕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한쪽을 쭉 바라보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슴들도 뛰놀고 있고 돌고래도 뛰놀고 이런 뱃놀이 같은 거 하는 것 같죠. 저기 배에다가도 전부 차이를 아주 화려한 장식을 해놓고 있잖아요. 정말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이요. 뱃머리에 보면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는데 거기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게 어렴풋이 보이죠. 뭐 족장이거나 그런 뭐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고요. 그 앞에 보면 두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저 노를 젓고 있고 한 사람은 음식물을 서빙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의 머리에 쓴 모자가요. 저게 미케네 사람들이 쓰는 투구입니다. 미케네 사람들은 투구를 돼지의 어금니 이빨이 막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투구를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 여기 미케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케네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이 전쟁에서 보듯이 아가멤논을 필두로 해서 그리스 연합군을 조성해 가지고 트로이를 점령한 나라고 아시잖아요. 아크로티리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노젓고 음식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울릉도보다도 뭐 조금 클 정도 뭐 그 당시 인구가 뭐 1000명이나 2000명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리고 요 장면을 또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배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한 겁니다만 여기 노가 21개입니다. 예, 제가 세어봤어요. 근데 한쪽이 21개니까 양쪽은 몇 개입니까? 42개. 그러니까 42명의 노잡이들이 노를 젓는 배. 뭐 상당히 큰 규모의 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타고 다닐 정도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찍어온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산토리니 섬이고요. 여기가 바로 아크로틸이 그 마을로 배가 들어가 있는 장면. 요게 이제 부서진 그런 집터를 이렇게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그린 것이죠.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온 겁니다만. 3600년 전의 집입니다만 오늘날의 주택에 비교해서 손색이 있습니까? 저는 뭐 오늘날의 주택이라고 그래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주택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게 외관뿐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이제 그 주택 내부의 장면들이 또 보여질 텐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아마 안주인의 침실이었던 것 같고요. 벽에다가 저렇게 아주 화려한 치장으로, 이거 전부 프레스코로 그린 겁니다. 칼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고 여기 이제 생선 꾸러미 2개를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여기가 아마 주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싶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모든 벽면을 이렇게 전부 그 프레스코아로 장식을 했어요. 그것도 칼라 색깔을 넣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어서 이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수도에 있는 궁궐이 아닙니다. 왕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변방 한 100km 떨어져 있는 울릉도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그런 조그만 섬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 이거는 또 그 방 하나를 완전히 이제 봄 풍경으로 이제 장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백합꽃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가운데 벽면에 보면은 제비가 2마리 보이죠.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보고도 저는 이 미적 감각이 제비를 그려놓은 모습을 보십시오. 봄철에 제비 두 마리가 이제 그 짝짓기를 하고 이제 알을 낳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죠. 저는 저 제비가 지저귀는 말소리가 다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날개짓 제비가 탁 선에서 암수 한 마리가 서로가 속삭이는 저 장면을 보면 참 아주 저는 전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오른쪽에 사슴이지 엔틸로프라고 그러나요? 그 그림을 그린 필치를 보십시오. 이건 현대 어떤 화랑에다 갖다 걸어놓아도 미적 감각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예술적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전율의 연속이었습니다. 요거 볼까요? 요거는 이제 포도주 항아리인데요. 포도주를 그려놓었죠. 요게 저 당시면은요, 대부분 세계 모든 곳에서 소위 뭐 빗살문 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아무 무늬도 없는 폭이 있잖아요. 뭐 제대로 굽지 않은 그릇이죠. 이거는 독입니다. 한 1200. 도자기는 한 1500도에서 굽는 게 도자기고, 이건 독이라고 그래서 한 1000도에서 한 1200도, 요 정도에서 구운 그런 그릇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그릇을 그 당시에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 보십시오. 이거 어떤 새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어떤 상징적 표현 능력이 현대의 추상화를 능가하지 않나 싶어요. 다리는 아주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죠. 뭐 새한테 다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대신 날개는 크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알을 품고 있는 장면이거나 또는 알을 낳기 직전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일종의 이제 타산을 기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런 모습을 그려 넣었다고 생각되는데, 그야말로 어떤 상징 미술의 대가적 경지에 오른, 이게 화가라고 특별한 직업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기를 만드는 일반 도공들이 그려 놓은 그림이 이 정도 예술적 감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말 졸도하고도 이게 부족합니다. 이거 보실까요? 야, 이 기하학적 상징성. 요게 나선형 문이거든요. 나선형이 뭐죠? 반복과 확장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상상력을 이런 기하학적 문양으로 표현해낸 것이지요.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맥주 피처거든요. 여기다 시원한 맥주 넣어가지고 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죠. 여기 맥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미술적 감각이 제가 보기에 조금 떨어지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야, 요건 말이죠. 조금 더 이제 몸통이 날렵하면서, 이게 뭡니까? 새가 물을 마시고 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늘을 보죠. 병아리들 물 마시고 나면 하늘 한번 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보고 이러잖아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맥주를 따려가지고 시원하게 먹고서 시원하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제 상상력이 비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느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예술적 걸작품들을 미술관에 전시해 놓은 물품이 아니고요. 일반 보통의 서민 가정에서 이런 예술적 작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것이지요. 또 요거 보실까요? 문틀 위에 있는 이제 벽에다가 그려놓은 기하학적 문양인데요. 소위 부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솟아오르게 해가지고 이런 문양을 만든 다음에 저 곡선 보십시오, 저거. 우리 한국의 버선, 처마 이런 데 그 곡선이 유명하지요. 이 사람들도 이랬던 곡선미의 어떤 아름다움에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인가 아닐 것이고요. 거기다 꽃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이런 기하학적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이지요. 자, 요 장면 보실까요? 이거 샤프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크로커스라는 꽃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요게 이제 수술이 이제 주황색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염료로 쓰는 건데, 아마 이게 산토리니 섬에 이제 바위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게 잘 자라는 꽃인데, 그거를 염료를 쓰기 위해서는 채취하는 장면인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두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선 왼쪽 여인 보실까요? 자, 왼쪽 손에 뭘 들고 있죠? 예, 바구니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죠. 예,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뭐 특별한 기부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냥 바구니 들고 둘러 다니면서 이렇게 크로커스도 따고 집에서는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 보통의 가정집 여인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치장, 머리띠 한번 보실까요? 자, 귀걸이 보이시나요? 자, 목걸이 몇 개 했나요? 3개 했죠? 또 팔찌 보이죠?
예, 그리고 이거 팔꿈치에는 꼭 이 사람들은 무슨 수술 같은 걸 이렇게 전부 달고 다니더라고요. 하여튼 치장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다 한 거죠. 이게 기부인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가정집 여인네가 이렇습니다. 오른쪽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입은 옷 보십시오. 전부 칼라 옷이, 무명 옷이 아닙니다. 그냥 무채색의 옷이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칼라로 염색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런 옷을 그냥 보통 여인네들이 입고 다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여기 요 여인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히 그 포즈에 아까 뭐 그 장신구 뭐 이런 건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여인의 포즈를 한번 보십시오. 어깨를 딱 벌렸지요. 그리고 마음껏 뒤로 제꼈습니다. 보란 듯이 당당하게. 예, 이게 그 당시 여인네들의 어떤 사회적 우위상이 어느 정도. 그리고 저 앞가슴을 보십시오. 뭐 조금 부끄러움이나 뭐 어색함이 없이 그냥 앞가슴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 오른손에다가 무슨 뭐 목걸이 같은 걸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는지 그걸 들고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뭐 21세기 파리나 뉴욕에서 하는 패션쇼 런웨이를 걸어가는 그거 이상으로 능가하는 그런 그 뭐 이런 거 뭐 뿜뿜이라고 그러나요? 분출되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나요? 그리고 저 허리 벨트 보십시오. 야, 첨단입니다. 뭐 21세기 갖다 놔도 이렇게 이 정도 의상을 하고 나면 아주 첨단 패션이라고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저 입고 있는 치마의 저 무늬 패턴을 보십시오. 이게 3600년, 3700년 전 어느 여인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어떤 사이였을까요? 이게 오른쪽에 얼굴만 있는 사진도 보십시오. 어디에 뭐 수줍음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그 미적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죠. 자, 이게 3600년, 3700년 전에 어떤 문명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길래 이렇게 여성들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관람을 끝내고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있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던데 흐뭇해하는 표정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이 관람을 끝내고 나와서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감회와 감성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박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금덩어리 몇 개 준 것 이상이었죠. 그 왜냐하면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아크로틸이 당시 문명의 수준, 예술적 창조성 보고 나서 저는 여기에 완전히 제 영혼을 뺏겼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5년여가 지났습니다만은 뭐 우리 집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그 늙어 막한 나이에 그냥 취미로 뭐 좀 공부를 하든지 할 일이지 뭐 그렇게 목숨 걸듯이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마 우리 집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저는 여기 온 제 영혼을 다 뺏기다시피 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 아크로티리의 그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까지 빠져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테네 역사는 이렇고 뭐 민화 문명은 뭐 이런 거구나 이랬을 텐데 이거를 보는 순간 제 영혼이 여기 뺏겨가지고 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 죽자사자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래 지식이라는 것은 뭐 남한테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식은 아무리 나누어도 제 지식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책 써서 출판을 하고 또 그게 여기저기 알려져서 요즘은 뭐 강의점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걸 통해서 제가 뭐 별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제가 깨우친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갖고 저는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제 인생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을 거거든요. 인생 여유 있게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늙음막하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문명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그걸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제 인생이 저는 지금 꽃피는 시절이다.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아크로틸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황금덩어리 몇 개를 발견한 것의 몇 배 이상의 그런 대박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들어갈 텐데요. 가능하면 재미있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의견 주시고요. 특히 비판적 의견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반성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요 장면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맨 앞에 보이는 섬과 가운데 보이는 저 섬은 최근까지도 화산 폭발이 있었던 섬이고 그래서 완전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멀리 이렇게 반원형으로 보이는 섬이 이제 산토리니의 주섬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저쪽은 전부 절벽입니다. 그 절벽 위에다가 멋있는 풍경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광 상품으로 하는 건 말고는 뭐 이렇다 하게 여기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데예요. 근데 저쪽 너머 쪽으로 가면 경사면이 좀 있어서 뭐 약간의 농토가 있기는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밭을 만들어서. 근데 여기선 바람이 여기는 워낙 심해가지고요.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겨우 이제 포도 농사 정도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포도도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높이 키울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다 포도를 키워가지고 이 산토리니 와인이 꽤 유명하고 그 와이너리도 하나 있던데 그 와인 맛도 괜찮더라고요. 워낙 여기가 이제 태양 일주량도 많고 척박한 기후에서 자라는 포도들이 포도주 맛이 좋다고 그러던데요.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찬란한 문명이 도대체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거예요.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크레타 섬, 여기 이제 미노아 왕국, 이게 이제 4,000년부터 3,000년 정도까지 한 1,000년 동안 이제 에게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 그 중심이에요. 크레타. 여기 이제 미노아 왕국이 있었고, 거기 있는 궁전이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유명한 궁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게 미케네와 저 위에 여기 그 지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트로이라는 곳이 있고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릇이죠. 그 당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조그만 그냥 이름뿐인 도시 국가 정도로밖에 안 됐을 때고요. 요게 이제 청동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된 건 전 5,000년이고 이제 문명이 꽃피운 거는 전 4,000년에서 1,150년 경이니까 뭐 한 8,900년 동안 문명이 번성했던 곳인데요. 그 크레타에 있는 미노아 왕국의 해에 무역 전초기지였다는 거예요. 테라라는 데가. 그러니까 무역사무소 같은 거죠.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해상 무역이 아주 번창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크레타 입장에서는 해외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앞에 보이는 스파르타, 미케네, 아테네 이쪽 지역 그 앞에 있는 섬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터키거든요. 지금 소아시아 반도이거든요. 그 일부까지도 당시에는 다 이제 그리스 문명권이었거든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이쪽하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요 테라가 딱 중심지 아닙니까? 나머지 지역들하고는 다른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교육을 해가지고 미노아 왕국이 번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테라에서 여러분들이 그 번창한 문명의 모습을 보셨다시피 이 미노아 문명이 대단한 문명이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역 전초기지가 그 정도였다면 이 미노아 크노소스 궁전이거든요. 놀라운 규모지요. 여기에 방이 997개라고 그러던가요. 한 1,000개 가까운 방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 오른쪽 앞쪽에 보이면 저 건물은 비가 5층 건물입니다. 3,600년 전에 5층 건물을 지었다니 참나 이거. 이 문명이 어떻게 번영을 했고 그런데 또 이 번영했던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산멸지화를 당합니다. 산멸지화란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문명이 사라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던 인종마저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산멸지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 시간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미노아 문명의 번영과 산멸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